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극복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다리로 걷던 인간은 가축을 활용해 활동 범위를 극복했고 소를 타고 먼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면서 거리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후 말을 타면서 속도와 거리의 한계를 함께 극복했죠. 이후로 인간은 기계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등장한 기관차,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이 발명되면서 우리 인간은 속도와 거리, 바다, 하늘 등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속설에 일반인들은 뇌의 2%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0%를 사용해 천재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지만 이는 인간의 뇌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표현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두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이를 초등학생 아이들이 배운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인은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고 예리할 뿐 아니라 탐구력도 갖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다. 내가 볼 때 한국인은 길이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임에 틀림없다. 이 말은 1800년대 후반 조선을 방문한 한 영국인이 3년 동안 조선인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바로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입니다. 1894년 3월 1일 부산을 통해 조선에 도착한 그녀는 일찍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7권의 저서를 썼던 덕분에 이제 막 개방된 조선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조선인들과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 모든 것을 관찰한 후 섬세한 필력으로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출판된 그 해에만 영국에서 5판을 찍어낼 정도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처음 조선을 접한 외국인들의 눈에 조선인은 게으르고 불결하고 지저분한 민족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조선에 오래 머문 외국인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1890년 조선을 방문한 헨리 세비지 랜더는 특히 조선인들의 총명함을 칭찬했는데요. 그는 조선 사람들은 미개인들과 전혀 다르다. 나는 비범한 지성으로 단기간에 지식을 습득하는 그들에게 늘 압도당하였다. 그들은 무척 투지 있고 열성적으로 공부거리를 습득하였다. 또한 그들은 놀라울 정도의 신속한 이해력과 함께 뛰어나게 현명한 추론 능력을 타고났다. 그러나 외모상으로는 그들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언뜻 봐서는 그들이 차라리 흐리멍텅하고 답답한 인상을 주었지만 그들은 훌륭한 기억력을 가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숍도 그렇고 세비지 랜더도 그렇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평가는 총명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며 훌륭한 기억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배운 것을 잊지 않고 현재의 지식과 융합시켜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조선인들이 그만큼 훌륭한 기억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투지 있고 열성적으로 공부해 단기간에 지식을 습득한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죠. 보통 조선시대 교육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서당입니다. 훈장님 앞으로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으로 시작되는 천자문을 소리내어 외우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된 이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를 외우기에 최고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사용해 소리를 내고 음률을 따라 외우기 때문에 두뇌, 입, 눈, 귀까지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이 되죠. 그렇다면 외국에는 이런 교육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더 현명하고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방법으로 말이죠. 우선 이 영상은 지난번 업로드되었던 기억술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다행히 업체 측과 미팅이 잘 끝났고 디시멘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 특별 할인을 제공해 주시기로 협의됐습니다. 영상 내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란으로 바로 이동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종영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는 인물이 변호사로 성공해가는 모습을 그린 가슴 따뜻한 드라마인데, 그녀에게는 법률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기억력을 이용해 난관에 빠진 사건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죠. 그런데 우영우가 선보인 경이로운 기억력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야만 보일 수 있는 신성 불가침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이미 이를 가르치는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집정관 시절 정치적 반란 음모를 폭로하는 카틸리나 탄핵 연설을 하며 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 연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4차례 연설 중 가장 짧은 1차 연설이 약 2만 1000단어를 넘어섰는데 당시에는 종이와 펜과 같은 기록 수단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의 기억력으로 2만 1000단어를 외운 것입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웅변에 관하여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사용한 방법은 장소기억법 또는 기억의 궁전이라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약 2500년 전 그리스의 시모니데스라는 시인이 연회장이 모두 붕괴되었을 때 유족들이 시체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의 위치를 기억해 알려줬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가상으로 건물을 지은 후에 그곳에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미지로 만들어 채우면 세상에 기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기억의 궁전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웅변가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으로 꼽히던 이 기억술은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하고 자연스레 인류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차차 등장한 볼펜, 종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많은 것을 굳이 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진 기억술은 최근 40-50년 사이에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기억력을 가진 이들의 뇌 영상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지능과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은 기억을 떠올릴 때 뇌의 특정 부위를 활발히 사용하는데 이 부위는 시각 처리 정보나 공간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뇌 영역입니다. 여기부터 투비전 유료 광고입니다. 광고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위에서 인간은 2%의 뇌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뇌 98%가 손상되어도 뇌의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다만 인간이 그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던 뇌를 적절히 발달시킬 수 있다면 아마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사진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비전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6개월간 훈련한 12세 아이의 뇌파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분홍색부터 연두색 부분은 세타파 영역으로 이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며 잠에 들거나 잠에서 깰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한 경우,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많이 발견되는 뇌파입니다. 그리고 남색 부분은 저 베타파 영역으로 이 부분이 많을수록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영역이 많을수록 차분한 상태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비전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앱 하나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2500년 전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진 기억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앱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2017년에 낸 전환 이미지를 이용한 장기기억 유도학습 장치라는 특허를 통해서 말이죠. 김양수 대표가 뇌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독한 애국심 때문입니다. 원래 제 채널의 구독자이기도 했던 그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아이들에게서 찾았습니다. 한국인 아이들이 외국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성장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의 위상은 분명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현명하게 두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천 건의 연구 논문 및 서적, 뇌교육 자료들을 통해 천재들의 탁월한 기억력이 체계적으로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것이 후천적인 천재 만들기 프로젝트 앱, 즉 두비전입니다. 이 기술은 위에서 언급된 키케로가 2만 1000단어를 한 번에 외워서 연설했을 때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한 기술로 영재들만 사용하는 이미지 전환 기술이라는 특수 영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보통 사람들도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기술의 장점은 특히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즉, 남들은 10시간 동안 투자해야 외울 수 있는 것들을 1시간이면 전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9시간 동안 훨씬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비능률적인 학습이 아니고 한번 이 기술의 달콤함을 맛보면 학업이 더 이상 학업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자신이 월등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양수 대표는 말합니다. 무해 상태에서 기억력은 외부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쉽게 드러나므로 이를 비교하지만 실제로 기억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철진한 주입식 교육 방법처럼 암기를 잘하는 단순한 기교나 마술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두비전은 평범한 보통 사람도 잠재된 내 능력을 깨우고 훈련을 통해 누구나 영재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누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0시간 걸려 외우는 것을 1시간에 외우는 기교가 아니라 누구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영재내를 가질 수 있고 남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김양수 대표가 두비전 앱을 개발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앱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성인, 중장년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단순히 영재내를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흐림 개선, 업무 처리 능력 향상,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고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꼭 이 앱을 아이에게 선물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업체와 미팅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미팅이 잘 끝났습니다. 업체 측에서 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두비전 앱을 이용하실 구독자분들에게 특전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하고 현재 시스템 수정 중입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두비전 앱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신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 만족하시면 유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디시멘터리 코드를 넣으시면 9월 30일까지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에 한해 20% 할인이 제공되며 이후 10%씩 매달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코드는 제 구독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만약 앱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1일 체험 신청하신 후 센터에 방문하셔서 뇌파 검사, 특수 인지능력 검사, 두비전 수업 체험까지 약 2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체험 상품을 디시멘터리 구독자 특전으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실제 아이들의 뇌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등을 확인하신 후 꼭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영재뇌 프로젝트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